내 삶에 만족하면 돈 쓸 일이 줄어든다. 불필요한 지출을 줄이고 필요한 것에 집중하기. 안녕하세요. 칠기조날입니다. 오늘 소개할 책은 저소비 생활입니다. 늘지 않는 월급과 줄지 않는 카드값 사이에서 고민하는 우리에게 이 책은 새로운 선택지를 보여줍니다. 바로 덜 쓰면서도 더 행복하게 살아가는 길입니다. 저자는 월세를 포함해 한 달 70만 원으로 생활하며 돈을 아낀 것을 넘어 소비 불안에서 벗어나고 작은 행복을 다시 찾았다고 말합니다. 저소비 생활은 극단적인 전략이나 억지 절제가 아닙니다. 오히려 지금 가진 것을 좋아하고 돈을 쓰기 전에 내가 정말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스스로에게 묻는 과정입니다. 몸의 체력이 기초가 되듯 마음의 만족은 소비를 이겨내는 힘이 됩니다. 소비가 줄면 행복도 줄 것 같지만 오히려 작은 것에서 더 많은 행복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무심히 지나치던 한 잔의 차, 창밖을 스치는 바람, 소박한 한 끼 식사, 이런 작은 순간들이 진짜 행복을 다시 일깨워 줍니다. 이 책은 단순한 절약법이 아니라 있는 그대로의 나로 돌아가고 작은 행복을 감지하는 철학을 알려줍니다. 삶의 불만족을 소비로 달래던 습관에서 벗어나고 싶은 분들이나 진짜 행복을 찾고 싶은 분들에게 많은 도움이 되어줄 것입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잠시 책 속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오늘도 책 읽기 좋은 날과 함께 좋은 시간 보내세요. 구독, 좋아요, 사랑합니다. 줄이는 것이 아니라 늘리지 않는다. 의식주와 물건을 정리한다고 하면 일단 줄이고 싶어하는 사람이 많다. 물건을 버리고 홀가분하게 라는 문구에 마음이 설레는 사람도 많을 것이다. 하지만 나는 줄이기보다 철저히 늘리지 않아야 정리되고 그에 따라 물건도 자연스럽게 필요한 것만 수중에 남는 상태가 된다고 생각한다. 그렇다면 늘리지 않기 위해 유의할 점은 무엇일까? 뭐든 바로 사지 않고 가진 것으로 지내면 된다. 갖고 싶은 것이 있어도 우선은 주변에 있는 물건으로 대신해보고 꼭 필요하다면 구매한다. 잠시라도 일단 멈추는 습관을 들이는 것이다. 뭐든지 쉽게 구할 수 있는 세상은 편리한 반면 구매하면 구매한 만큼, 늘리면 늘리는 만큼 쓸데없는 것이 늘어날 확률도 높아진다. 그 결과 정리나 지출관리 압박에 시달리기도 한다. 심한 말 같지만 원하는 물건을 바로 사는 것은 재산을 줄이려고 노력하는 일이다. 물론 이렇게 비판적으로 사고하는 것은 간단하지만 실제 행동으로 옮기기 어렵다는 사실을 잘 안다. 그렇다면 있는 물건으로 생활하기 위해 어떻게 해야 할까? 이번 장에서는 의식주와 물건과의 관계에 대해 내 경험을 공유하겠다. 바로 사지 않는 연습. 불필요한 물건이 없도록 하는 데는 순서가 있다. 효율적인 물건 정리 방법은 대강 이런 순서다. 스텝 1. 새로 들이지 않는다. 스텝 2. 확실히 사용하지 않는 물건을 처분한다. 스텝 3. 사용하는 물건을 조금씩 정리한다. 우선은 새로운 물건을 바로 들이지 않는다고 결정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고 버리자라고 팔을 걷어붙이는 일은 다음 단계다. 바로 사들이기 때문에 돈이 줄어들고 물건이 증가하고 정리에 쫓기다가 주머니가 허전해지는 법이다.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샀는데
한순간에 쓰지 않는 물건이 된 적이 있지 않은가. 아마 많은 사람이 진짜 필요한 물건을 사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별로 필요 없는 물건을 자꾸 사는 함정에 빠져 있을 것이다. 그래서 먼저 사지 않겠다고 마음먹는 것이 필요하다. 우리는 쇼핑이 점점 더 간단하고 편리해지는 세상에 살고 있다. 수중에 돈이 없어도 신용카드나 후불을 이용하면 지불을 미룰 수 있다. 주문하면 거의 당일에 받아볼 수도 있고 부재 중이라도 택배함이나 문 앞에 배달해 주기 때문에 수령이 곤란한 일도 없다. 잠결에도 구매가 가능할 정도로 구매 장벽이 낮다. 이 얼마나 무서운 일인가. 나는 평소 인터넷 쇼핑몰을 이용할 때 이 버튼만 누르면 내일 바로 도착하는 건가 라고 생각하며 불안감이 스치는 순간이 있다. 인터넷뿐만 아니라 실제 매장에서도 자택 배송, 포인트 적립 서비스, 쿠폰 배포, 사은품 증정 등 구매 의욕을 불러일으키는 서비스가 앞다투어 우리를 기다린다. 편리한 서비스를 잘 활용하면 좋겠지만 바로 사들이는 습관이 있으면 불필요한 물건이 집에 쌓일 가능성도 그만큼 커진다. 갈팡질팡하지 않으려면 지금 가진 물건으로 지내는 습관이 필요하다. 자동차에 비유하자면 건널목 앞에서 일단 정지 규칙이다. 건널목을 계산대나 지불 행위라고 생각하면 이해하기 쉽다. 물론 갑자기 소비를 안 하겠다고 극단적으로 정하지 말고 우선은 일주일에 한 번이라도 바로 사지 않으려고 노력하는 마음으로 조금씩 시도해야 한다. 바로 사는 습관에서 있는 물건으로 지내는 습관으로 서서히 옮겨가면 지출도 줄어들고 불필요한 행동으로 시간을 낭비하는 일도 없어진다. 시간과 마음의 여유도 생기고 공부나 취미 등 자신이 하고 싶은 일에 지출하고 집중하는 데에도 도움이 된다. 사지 않고 생활하는 쾌적함을 실감한다면 지나친 소비의 폐해를 깨닫게 되어 습관이 점점 바뀔 수 있다. 큰 변화는 가성비가 나쁘다. 흥청망청 돈을 쓰다가 물건이 확 늘어나서 이게 도대체 무슨 일인지 지출 내역을 살피며 내 씀씀이를 되짚어 본 적이 있다. 그러자 몹시 지루한 상황에서 생긴 불만을 해소하기 위한 소비가 대부분이었다. 정말 필요하다기보다 그저 분위기를 바꾸고 싶어서 새 옷을 샀다. 이렇듯 뭔가 불만족스럽고 어떻게든 하고 싶다는 꽤 막연한 이유로 돈을 쓴다. 그리고 더 큰 변화를 원해서 돈을 더 쓰고 싶어진다. 돈을 들인 만큼 큰 보상이 돌아온다는 생각이 들기 때문이다. 사실 물건의 위치나 사용하는 방식을 조금 바꿔보면 이미 가진 것으로도 충분히 생활할 수 있다. 바로 구매하는 것이 습관인 경우 현재 상황을 바꾸려면 돈이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결국 물건을 늘린다. 예를 들어 지금 지내는 집이 마음에 들지 않아서 인테리어를 바꾸고 싶을 때 나는 우선 정성을 들여 청소하거나 물건의 배치를 바꿔본다. 이러면 들어가는 돈은 제로다. 하지만 바로 돈을 들여 변화시키려고 하면 지금 있는 물품을 처분하는 비용, 새로운 물품을 구매하는 비용이 필요해서 어디서부터 손을 대야 할지 모르게 된다. 커튼이나 쿠션 등을 교체하면 순간적으로 기분이 진정될지도 모르지만 금세 또 뭔가를 바꾸고 싶은 불만이 솟구친다. 돈을 들일수록 불만이나 불안이 해소될 것 같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다. 극명한 변화일수록 그 순간의 기분 전환은 되겠지만 생각처럼 오래가지 않고 또 뭔가를 갖고 싶어지는 악순환에 빠진다. 그러니 큰 변화일수록 큰 돈이 든다고 평상시에 의식하고 있어야 한다.
정말로 바라는 것. 바꾸고 싶다는 의욕이 끓어오를 때일수록 아주 냉정해져야 한다. 그렇다면 평소 생활에서 뭔가를 바꾸고 싶을 때는 도대체 언제일까? 내 경험을 되돌아보면 지금 생활이 지루해졌을 때 일이나 인간관계가 원활하지 않을 때였던 것 같다. 산과 계곡에 비유하자면 계곡의 밑바닥에 떨어졌다는 느낌이 강할 때일수록 뭔가를 바꾸고 싶은 의욕이 절실하게 솟아오른다. 하지만 이런 마음은 상당히 성가신 존재다. 언뜻 보기에 변화가 클수록 기쁨도 클 것 같지만 실제로는 정말 바라는 바가 실현되어야 만족할 수 있다. 보유한 옷을 싹 다 처분하고 새 옷으로 채워 넣는다고 해도 표면적인 변화는 일어날지언정 진정한 바람은 이루어지지 않는다. 이때 가진 것으로 생활하자고 냉정함을 찾을 수 있다면 본심을 깨달을 수 있다. 그래, 나는 사실 옷을 갖고 싶은 게 아니라 가라앉은 기분을 회복하고 싶을 뿐이야. 그러면 가지고 있는 옷을 정성스럽게 세탁하거나 곧이 조합을 바꿔보는 식으로 기분을 진정시킬 수도 있다. 갖고 있는 물건으로 생활하려면 사실 현재 상황에 만족하는 것이 필수다. 바꾸고 싶다는 기분은 지금의 상황을 개선하거나 자신을 성장시키는 에너지도 되기 때문에 중요한 면도 있지만 근본적인 해결을 생각하지 않고 쇼핑으로 발산하는 것은 안타까운 일이다. 바꾸고 싶다는 마음이 솟아날 때는 자신의 생각이나 고정관념을 다시 살펴볼 좋은 기회일 수도 있다. 우선은 있는 물건으로 지내면서 서서히 현재 상황과 마주해보자. 나도 하루하루 그런 점들을 유념하면서 지내고 있다. 정보 과잉의 시대. 요즘은 당연하다고 생각하면서 이것저것 받아들인 탓에 생활의 규모가 점점 커지는 느낌이다. 스스로 뭔가를 바꾼다는 의식이 없어도 우리를 둘러싼 상품이나 서비스가 날마다 엄청난 속도로 진화하고 있기에 에스컬레이터처럼 그저 흐름을 타기만 해도 자동으로 과잉 상태가 된다. 그런 흐름에 타고 있는 것을 모르고 지내다 보면 정보든 물건이든 과해진다. 혹시 스마트폰에 쇼핑 앱을 설치해 놓고 무심코 열어보지 않는가? 그것만으로도 평소 생활에 엄청난 양의 정보가 들어온다. 오늘의 한정 세일, 새로운 계절 아이템, 예약, 구매, 시작. 앱이 없었다면 이런 내용을 모른 채 유혹 없이 지냈을 것이다. 필요가 없는데 그냥 지나칠 수가 없어서 결국 구매 버튼을 누른다. 우리의 생활은 이런 일들로 넘쳐나고 있다. 완전히 앱에 휘둘리는 셈이다. 나는 저소비 생활을 시작하면서 이 상황이 자연스럽다고 생각하는 것 자체가 이미 과잉임을 깨달았다. 그래서 뭔가를 받아들이기보다 의식적으로 받아들이지 않는 편이 생활에 도움이 된다고 느꼈다. 이득 상품이나 포인트 2배 타이밍에 신경을 빼앗기는 것도 모두 습관 때문이다. 나도 예전에 0% 할인이라는 글자에 낚여 세일 상품을 살 뻔한 적이 있다. 예를 들어 1만 원짜리 상품이 20% 할인된 경우를 보자. 1만 원 상품 20% 할인은 2,000원 이득. 아예 구매하지 않으면 8,000원 이득. 가진 돈이 줄어들지 않는 쪽이 어디인지는 한눈에 알 수 있다. 하지만 2,000원 남는 것이 더 중요해 보여서 잘못된 선택을 하는 경우가 많다. 2,000원 남는 것보다 8,000원을 쓰지 않는 것이 이득이다. 조금 냉정하게 금액을 잠시 떠올려 보기만 해도 내가 얼마나 쓸데없는 일을 하고 있는지 살펴볼 수 있다. 일단은 아주 조금씩이라도 과도한 정보나 물건에서 벗어나는 습관을 들여보자.
나는 다음과 같이 실천하고 있다. 쇼핑하러 가는 날짜를 정해둔다. 자주 들여다보는 앱을 삭제한다. 쇼핑 사이트의 신용카드 등록을 해제한다. 모두 사소한 일이지만 하다 보면 어느새 습관이 바뀐다. 생활 규모가 과도하게 커지는 이유는 쓸데없는 일을 크게 벌려서가 아니다. 평소에 의식하지 못하는 아주 사소한 일들이 먼지처럼 쌓여서 그리 된 것이다. 그러므로 단숨에 큰 변화를 노리지 말고 자잘하게 쌓인 먼지를 닦아나가겠다는 마음가짐이 중요하다. 생활이 과해졌다는 신호는 바로 괴로움이다. 힘들다는 감각은 그만해도 된다는 신호이기도 하다. 때로는 잘 참아내기보다 떠나는 용기가 필요하다. 괴로움을 참으면 더 많은 것들을 생활에 끌어오게 된다. 마음속 괴로움을 확실히 자각하고 그것을 서서히 없애려고 노력하면 그것만으로도 생활이 심플해져서 무리 없이 정리될 것이다. 옷을 고르는 기준. 세상에는 언제, 어디서든 대량의 옷이 팔리고 있다. 게다가 사무용, 평상시용, 레저용 등 용도별로 옷장을 채워나가면 무엇이 정말 필요한지 알기 어려워지고 관리는 물론 구매를 위한 탐색도 번거로워진다. 가짓수가 많으면 입기 편하리라 생각했는데 옷은 많지만 입을 옷이 없는 미스터리한 현상이 일어난다. 그래서 또 다른 옷을 산다. 예전에 나는 수많은 옷 속에서 길을 잃은 신세였다. 옷이나 가방처럼 몸에 걸치는 물품에는 다른 것들보다 자신을 한순간에 바꾸어주는 특별함을 기대하게 된다. 지금부터는 내가 옷 때문에 헤맸던 과거를 청산하기 위해 겪은 시행착오 과정을 이야기하고자 한다. 저렴한 비용으로 불편함 없이 지낼 수 있는 옷 고르기 방법에 대해 정리해 보겠다. 우선 옷과 관련되어 아무리 해도 포기할 수 없는 지점을 명확히 해둔다. 그동안 내가 옷에 돈을 낭비하면서 실패를 겪은 것도 옷에 원하는 바가 명확하지 않았기 때문이었다. 판단 기준이 생기고 나자 불만이 줄어들고 곤란한 일도 생기지 않게 되었다. 멋부리기나 트렌디한 옷차림은 과한 욕심을 내면 지갑 상태가 힘들기 때문에 여력이 있으면 하겠다고 결론 내렸더니 선택지가 좁혀졌다. 그렇다면 내가 절대 포기할 수 없는 점은 다음 세 가지다. 첫째, 관리하기 편한 옷. 둘째, 통풍이 잘 되고 움직이기 편하며 착용감이 좋은 옷. 셋째, 나에게 어울리는 옷. 특히 내게 어울려야 한다는 점을 중요하게 생각한다. 나는 옷을 고를 때 나를 바꿔주는 옷이 아니라 나에게 어울리는 옷, 즉 나의 장점을 돋보이게 해주는 옷을 중요하게 꼽는다. 예전에 아무리 옷에 돈을 써도 만족할 수 없었던 것은 패턴이나 만듦새에 공을 들인 옷이나 세련되고 기품 있는 옷처럼 순식간에 나를 멋지게 변신시켜줄 옷을 찾고 있었기 때문이었다. 돈을 들이면 들인 만큼 바뀔 수 있다는 마음으로 옷을 골랐을지도 모른다. 하지만 나의 장점을 돋보이게 해주는 옷, 다시 말해 나에게 어울리는 옷에 초점을 맞추게 되면서 옷에 대한 과도한 기대가 사라졌고 옷에 쓰는 금액도 줄었다. 마음에 드는 옷에 자신을 맞추는 것이 아니라 자신에게 맞는 옷을 고른다. 써놓고 보면 아주 평범한 말 같지만 나 자신에게 애정이 없으면 옷에 과도한 기대를 하게 된다. 내가 그리는 이상적인 모습이 본래 나의 특색과 동떨어져 있을수록 디자인이나 옷의 조합으로 상쇄할 필요가 생기기 때문에 그만큼 돈, 아이템 수, 센스가 필요해진다.
어떻게 해서든 실현하고 싶은 이상적인 모습이 있다면 어쩔 수 없지만 본래 자신의 특색에 맞는 옷을 골라야 적은 비용으로 세련된 느낌을 줄 수 있고 자신감도 생긴다. 먹을 만큼만 사서 만든다. 냉장고에 방치된 채소나 반찬을 슬슬 먹어치워야 하는데 라는 마음으로 억지로 먹는 것은 정말 힘들다. 지금 나의 식생활은 신선식품을 소비하기 위해 신경 쓰지 않고 먹고 싶은 양을 소량으로 만들기 때문에 마음이 편안하다. 집에 보관하는 식품은 멸치, 콩, 무말랭이와 말린 톳 등의 건어물이다. 계절에 따라 다르지만 일주일에 한두 번 정도 채소와 달걀, 두부와 나토를 구매해서 식단을 돌린다. 조미료는 된장, 간장, 올리브유, 식초, 소금이 있다. 마요네즈, 케첩, 국물 소스 등은 먹고 싶으면 사지만 필요한 적이 별로 없었다. 소스와 드레싱은 올리브유와 소금, 식초, 간장으로 대체할 수 있다. 조리다운 조리는 거의 하지 않고 아침이나 점심에 밥만 한다. 밥솥에 쌀, 하룻밤 물에 불린 콩, 말린 톳을 넣고 물을 넣어 섞은 뒤에 밥을 지으면 그걸로 끝이다. 거기에 된장을 뜨거운 물에 풀어 미역만 넣은 된장국과 배가 고픈 정도에 따라 두부와 계절채소, 나토, 식초에 담아 부드럽게 만든 멸치를 적당히 곁들이면 식사 준비 완료다. 남은 밥은 주먹밥으로 만들어두면 시간이 지나도 먹기 편하다. 된장국이나 조림용으로 다시마와 표고버섯을 이용해 육수를 내기도 했지만 생각보다 좋다는 느낌이 없어서 그만두었다. 하기 싫거나 귀찮은 일을 그만둔 결과가 지금의 식생활이다. 만약 정성스럽게 요리하고 싶은 기분이 들면 건어물을 하룻밤 불려서 국물을 낼 수도 있고 슬슬 건조시킨 재료를 만들거나 채소 재배를 시작해도 괜찮겠다는 생각이지만 그것은 인생 후반의 즐거움으로 좀 더 미뤄둘까 싶다. 몸의 소리를 듣는다. 식생활을 간소하게 하면서 고려한 점은 경제적인 면이 아니라 불평과 불만을 해소하는 일이었다. 식사는 무엇을 중요하게 여기느냐에 따라 음식이 전혀 달라진다. 고기가 먹고 싶은지, 채소를 좋아하는지, 맛있는 음식을 좋아하는지, 가성비를 중시하는지 등 사람마다 식사 스타일이 정말 폭넓다. 따라서 원하는 스타일을 제대로 정해두어야 내가 필요로 하는 식생활을 갖출 수 있다. 이 사실을 실감한 것은 한때 절약에 중점을 두기 위해 빵과 파스타만 먹으면서 하루를 보내다 보니 트러블을 모르던 피부에 뾰루지가 마구 생긴 적이 있었기 때문이다. 문제를 깨닫고서 밀 제품과 과자를 멀리하고 밥과 된장국으로 식단을 간소하게 바꿨더니 피부 고민이 개선되었다. 이를 계기로 밥과 된장국을 중심으로 한 식생활로 전환했고 자연스럽게 채소를 먹는 양이 늘었다. 건어물이 편리하고 맛있어서 먹고 싶어졌고 때로는 단백질도 필요할 것 같아서 생선이나 달걀을 조금 더하는 느낌으로 가고 있다. 자연스럽게 내가 먹고 싶은 재료와 음식 종류가 정해졌다. 지금은 수수께끼의 뾰루지도 거의 출현하지 않게 되었고 변비도 사라졌으며 군살도 붓기도 거의 신경 쓰이지 않을 정도가 되었다. 몸은 정말로 정직하다. 식사가 맞으면 몸도 마음도 좋아진다. 맞지 않으면 분명히 몸에 이상이 오기 마련이다. 그래서 복잡하게 머리로 생각하지 않고 몸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 식사를 정하려고 한다. 찾을 것이 없는 환경. 집의 설비에 별로 신경 쓰지 않고
물건에 관해서도 무관심해서 이런저런 여건에 구애받지 않게 되었지만 유일하게 절대로 하고 싶지 않은 일이 있다. 바로 방에서 물건을 찾는 일이다. 물건을 찾는다고 상상하기만 해도 10,000원 전철을 타는 정도의 스트레스를 느낀다. 쓰고 싶은 물건을 찾지 못해 이리저리 찾아다니는 시간은 정말로 낭비다. 집안을 다 뒤졌지만 못 찾아서 포기하고 샀더니 나왔다 라는 이야기를 종종 듣는데 시간뿐 아니라 돈도 잃는다니 얼마나 무서운 일인가. 그런 시간은 가급적 없어야 삶이 쾌적하다. 집에서 물건을 찾지 않으려고 나는 철저하게 소지품을 늘리지 않고 물건의 위치를 정해놓으려고 한다. 정리법에서 흔히 보이는 물건을 숨기는 수납도 멋있지만 따라하고 싶은 마음은 없다. 실용적인 면을 생각하면 집어넣지 않는 편이 사용하기 편하기 때문이다. 라벨을 만들거나 카테고리별로 구분을 짓는 것이 제대로 된 수납일지도 모르나 애초에 범주를 나눌 정도로 물건 가짓수가 많지 않아서 사용하고 싶은 것을 바로 꺼낼 수 있는 그냥 놓기 방식을 취하고 있다. 물건을 수납한 장소를 기억하지 않아도 되고 언제든지 한눈에 보이기 때문에 공간이 뒤죽박죽되는 일도 없다. 수납법이나 아이템에 집착하기보다 동선이나 두는 방법을 조금 연구하는 것만으로도 생활이 편리해진다. 참고로 그냥 놓기 방식의 3가지 규칙은 다음과 같다. 첫째, 자주 사용하는 것은 매달아 놓는다. 둘째, 서랍이나 선반에는 칸막이를 해놓는다. 셋째, 세트로 사용하는 물건은 가까이 둔다. 이 3가지 규칙으로 취급하기만 해도 물건 찾는 일을 100% 박멸할 수 있다. 내가 절대 하고 싶지 않은 일에 완전히 손을 뗀다는 건 굉장한 행복을 준다. 하기 싫거나 귀찮다고 느끼는 일을 시급히 개선하지 않으면 무심코 방치할 수 있다. 그러니 절대 하고 싶지 않은 일을 정해놓고 바로 개선할 수 있도록 신경 쓰자. 생활의 만족도가 크게 오를 것이다. 살림을 정돈한다 라고 하면 청소나 정리를 완벽하게 해서 집안이 반짝반짝 빛나는 이미지를 떠올리는 사람이 많을 텐데 나는 그렇지 않아도 된다고 생각한다. 좋아하는 분위기나 편안함을 느끼는 공간은 사람마다 완전히 다르기 때문이다. 어질러져 있는 것이 더 편한 사람도 있고 깔끔한 공간에서 안정감을 찾는 사람도 있다. 생활감이 있으면 싫은 사람도 있고 안심이 된다는 사람도 있다. 같은 집 안이라도 받는 느낌은 정말 제각기 다르다. 정리나 청소도 나만 만족하면 된다고 여유롭게 생각하고 있다. 나는 청소나 물건 정리를 자주 하는 편이지만 단순히 방이 깨끗하면 마음이 편안해지고 기분이 밝아지기 때문이다. 오염을 방치하거나 물건을 쌓아두면 나중에 뒤처리하는 데 막대한 에너지가 들어간다. 세세하게 나누어 청소해야 노력이 덜 들고 낮은 비용으로 끝낼 수 있어 마음이 편하다. 해야 한다고 생각해서 하기 싫은데 억지로 움직이는 것만큼 힘든 일은 없다. 열심히 하고 싶다면 열심히 하는 것이 좋지만 열심히 하지 않아도 되는 방법을 진지하게 생각해 보면 재미있는 발견을 많이 할 수 있다. 이미 가진 것에 눈을 돌린다. 사람의 의식은 참으로 신기해서 이미 가진 게 많다고 생각하며 주위를 둘러보면 많다고 느껴지고 없다고 생각하면 없다고 느껴진다. 그렇다면 자신이 만족하는 쪽을 선택해야 마음도 가벼워지고 불필요한 일도 줄어든다. 물건이 많다고 생각하면서 방을 둘러보면 물건이 많게 느껴진다. 그것은 많다는 쪽에 시점을 맞춰 방을 보고 있기 때문이다.
물건이 적다고 생각하면서 보면 없는 부분만 보여서 적게 보인다. 이것은 속임수도 아니고 그저 초점을 어디에 두느냐에 따라 달라질 뿐이다. 이미 가지고 있는 것에 초점을 맞추면 되는데 그것이 안 될 때 현재 상황이 답답해지고 초조함이 생긴다. 돌발적으로 현재 나의 모습이나 생활을 뒤바꾸고 싶은 느낌은 분명 결핍 증상의 일종이다. 나 역시 예전에 자주 그랬다. 인테리어에 열중하고 싶어지거나 의류를 전부 새로 구매하고 싶어지거나 어딘가 멀리 여행을 떠나고 싶어지기도 한다. 그것으로 생활에 약간의 변화를 줄 수는 있지만 근본적으로 아무것도 변하지 않기 때문에 어느 날 다시 결핍 증상이 일어난다. 이미 가지고 있고 이미 갖추고 있음을 의식하면 초조함이나 불안함을 느낄 때 신기하게도 마음이 안정된다. 아직 아무것도 없고 전혀 갖추고 있지 않다고 느끼기 때문에 초조하거나 불안해진다. 처방은 단 하나다. 나는 이미 많은 것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을 바꾸면 된다. 이미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는 습관만 있어도 낭비가 줄어들어 자신의 페이스를 지키며 생활할 수 있다. 내려놓는 연습을 한다. 깨끗이 포기하는 것도 필요하다. 솔직히 말하자면 저소비 생활 자체가 포기와 비슷하다. 포기한다고 하면 언뜻 부정적인 의미로 생각되지만 내가 체감하기에는 완전히 반대다. 나는 자신에게 누군가에게 어딘가에 기대하는 것을 관두고 나서 그 이후로 무슨 일이든 잘 풀렸다. 요즘 세상은 원하는 것을 찾든 손에 넣든 조금만 더 노력하면 될 것 같다 라는 생각에 무의미하게 집착하게 되는 환경이라서 포기하기가 어려워졌다. 어떤 상품을 인터넷에서 찾아보면 추천 항목에 비슷한 상품이 뜬다. 원하는 상품이 매진되어도 금세 입고 알림을 받을 수 있다. 비슷한 상품이나 새로운 서비스가 계속해서 등장한다. 포기하게 두지 않겠다는 판매자의 강한 의지마저 느껴진다. 떠나려고 해도 붙잡는 것이 많은 세상이 되었다는 의미인지도 모른다. 그런 환경에서는 스스로 적극적으로 포기하지 않으면 점점 자신이 아닌 다른 요소에 휘둘리게 된다. 내 경험상 시급을 다툴 정도로 당장 가지고 있지 않으면 곤란한 물건이나 서비스는 일상생활에 거의 존재하지 않는다. 나는 스스로 나서서 포기하자 가지고 있는 돈도 줄지 않았고 소유물도 늘지 않았으며 심플하고 깔끔하게 살게 되었다. 그러나 포기도 앞에서 말한 멈추기처럼 평상시 연습하지 않으면 익숙하게 해낼 수 없다. 따라서 다양한 패턴으로 자신만의 포기 문장을 미리 준비해 두자. 예를 들자면 내 머릿속에는 다음과 같은 포기 문장이 있다. 필요할 때 꺼내서 보는 표현집 같은 느낌으로 꼭 활용해 보길 바란다. 행동편. 원하는 것을 얻지 못하면 일단 물러난다. 다음에 또 방문했을 때 본다. 일주일 동안 상태를 보고 나서는 신경 쓰지 않는다. 다른 가게를 돌아다니고 싶어도 삼간다. 대체할 것을 찾아다니지 말고 일단 있는다. 언어편. 집착하지 않고 기분을 전환한다. 인연이 없었어. 지금은 필요 없을지도 몰라. 정말 필요하면 손에 들어오겠지. 지금의 나와는 달랐을지도 몰라. 한마디로 밀어서 안 되면 당겨보는 작전이다. 무력을 한 번에 내려놓을 순 없겠지만 시간을 두고 점점 멀어지는 것은 가능하다. 구매가 덧셈이라면 포기는 뺄셈이다. 두 가지 계산을 모두 잘해야 저소비 생활이 순조로워진다.
한 가지 덧붙이고 싶은 말은 포기하지 않고 해야만 한다는 사고가 오히려 물건이나 그 일에 대한 강한 집착을 만들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런 경우는 이렇게 해야 해 라고 힘쓰기보다 포기하지 않아도 돼 라거나 계속 상황을 보자 라는 식으로 느슨히 생각해 보면 어느새 자연스럽게 포기가 된다. 지나치게 깊이 생각하지 말고 우선 포기에 익숙해지는 것이 첫걸음이다. 지금부터 한 번 더 읽어드리겠습니다. 편안한 시간 보내세요. 줄이는 것이 아니라 늘리지 않는다. 의식주와 물건을 정리한다고 하면 일단 줄이고 싶어 하는 사람이 많다. 물건을 버리고 홀가분하게 라는 문구에 마음이 설레는 사람도 많을 것이다. 하지만 나는 줄이기보다 철저히 늘리지 않아야 정리되고 그에 따라 물건도 자연스럽게 필요한 것만 수중에 남는 상태가 된다고 생각한다. 그렇다면 늘리지 않기 위해 유의할 점은 무엇일까? 뭐든 바로 사지 않고 가진 것으로 지내면 된다. 갖고 싶은 것이 있어도 우선은 주변에 있는 물건으로 대신해보고 꼭 필요하다면 구매한다. 잠시라도 일단 멈추는 습관을 들이는 것이다. 뭐든지 쉽게 구할 수 있는 세상은 편리한 반면 구매하면 구매한 만큼 늘리면 늘리는 만큼 쓸데없는 것이 늘어날 확률도 높아진다. 그 결과 정리나 지출관리 압박에 시달리기도 한다. 심한 말 같지만 원하는 물건을 바로 사는 것은 재산을 줄이려고 노력하는 일이다. 물론 이렇게 비판적으로 사고하는 것은 간단하지만 실제 행동으로 옮기기 어렵다는 사실을 잘 안다. 그렇다면 있는 물건으로 생활하기 위해 어떻게 해야 할까? 이번 장에서는 의식주와 물건과의 관계에 대해 내 경험을 공유하겠다. 바로 사지 않는 연습. 불필요한 물건이 없도록 하는 데는 순서가 있다. 효율적인 물건 정리 방법은 대강 이런 순서다. 스텝 1. 새로 들이지 않는다. 스텝 2. 확실히 사용하지 않는 물건을 처분한다. 스텝 3. 사용하는 물건을 조금씩 정리한다. 우선은 새로운 물건을 바로 들이지 않는다고 결정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고 버리자라고 팔을 걷어붙이는 일은 다음 단계다. 바로 사들이기 때문에 돈이 줄어들고 물건이 증가하고 정리에 쫓기다가 주머니가 허전해지는 법이다.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샀는데 한순간에 쓰지 않는 물건이 된 적이 있지 않은가? 아마 많은 사람이 진짜 필요한 물건을 사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별로 필요 없는 물건을 자꾸 사는 함정에 빠져 있을 것이다. 그래서 먼저 사지 않겠다고 마음먹는 것이 필요하다. 우리는 쇼핑이 점점 더 간단하고 편리해지는 세상에 살고 있다. 수중에 돈이 없어도 신용카드나 후불을 이용하면 지불을 미룰 수 있다. 주문하면 거의 당일에 받아볼 수도 있고 부재 중이라도 택배함이나 문 앞에 배달해 주기 때문에 수령이 곤란한 일도 없다. 잠결에도 구매가 가능할 정도로 구매 장벽이 낮다. 이 얼마나 무서운 일인가. 나는 평소 인터넷 쇼핑몰을 이용할 때 이 버튼만 누르면 내일 바로 도착하는 건가 라고 생각하며 불안감이 스치는 순간이 있다. 인터넷뿐만 아니라 실제 매장에서도 자택 배송, 포인트 적립 서비스, 쿠폰 배포, 사은품 증정 등 구매 의욕을 불러일으키는 서비스가 앞다투어 우리를 기다린다. 편리한 서비스를 잘 활용하면 좋겠지만
바로 사들이는 습관이 있으면 불필요한 물건이 집에 쌓일 가능성도 그만큼 커진다. 갈팡질팡하지 않으려면 지금 가진 물건으로 지내는 습관이 필요하다. 자동차에 비유하자면 건널목 앞에서 일단 정지 규칙이다. 건널목을 계산대나 지불 행위라고 생각하면 이해하기 쉽다. 물론 갑자기 소비를 안 하겠다고 극단적으로 정하지 말고 우선은 일주일에 한 번이라도 바로 사지 않으려고 노력하는 마음으로 조금씩 시도해야 한다. 바로 사는 습관에서 있는 물건으로 지내는 습관으로 서서히 옮겨가면 지출도 줄어들고 불필요한 행동으로 시간을 낭비하는 일도 없어진다. 시간과 마음의 여유도 생기고 공부나 취미 등 자신이 하고 싶은 일에 지출하고 집중하는 데에도 도움이 된다. 사지 않고 생활하는 쾌적함을 실감한다면 지나친 소비의 폐해를 깨닫게 되어 습관이 점점 바뀔 수 있다. 큰 변화는 가성비가 나쁘다. 흥청망청 돈을 쓰다가 물건이 확 늘어나서 이게 도대체 무슨 일인지 지출 내역을 살피며 내 씀씀이를 되짚어 본 적이 있다. 그러자 몹시 지루한 상황에서 생긴 불만을 해소하기 위한 소비가 대부분이었다. 정말 필요하다기보다 그저 분위기를 바꾸고 싶어서 새 옷을 샀다. 이렇듯 뭔가 불만족스럽고 어떻게든 하고 싶다는 꽤 막연한 이유로 돈을 쓴다. 그리고 더 큰 변화를 원해서 돈을 더 쓰고 싶어진다. 돈을 들인 만큼 큰 보상이 돌아온다는 생각이 들기 때문이다. 사실 물건의 위치나 사용하는 방식을 조금 바꿔보면 이미 가진 것으로도 충분히 생활할 수 있다. 바로 구매하는 것이 습관인 경우 현재 상황을 바꾸려면 돈이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결국 물건을 늘린다. 예를 들어 지금 지내는 집이 마음에 들지 않아서 인테리어를 바꾸고 싶을 때 나는 우선 정성을 들여 청소하거나 물건의 배치를 바꿔본다. 이러면 들어가는 돈은 제로다. 하지만 바로 돈을 들여 변화시키려고 하면 지금 있는 물품을 처분하는 비용, 새로운 물품을 구매하는 비용이 필요해서 어디서부터 손을 대야 할지 모르게 된다. 커튼이나 쿠션 등을 교체하면 순간적으로 기분이 진정될지도 모르지만 금세 또 뭔가를 바꾸고 싶은 불만이 솟구친다. 돈을 들일수록 불만이나 불안이 해소될 것 같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다. 극명한 변화일수록 그 순간의 기분 전환은 되겠지만 생각처럼 오래가지 않고 또 뭔가를 갖고 싶어지는 악순환에 빠진다. 그러니 큰 변화일수록 큰 돈이 든다고 평상시에 의식하고 있어야 한다. 정말로 바라는 것. 바꾸고 싶다는 의욕이 끓어오를 때일수록 아주 냉정해져야 한다. 그렇다면 평소 생활에서 뭔가를 바꾸고 싶을 때는 도대체 언제일까? 내 경험을 되돌아보면 지금 생활이 지루해졌을 때 일이나 인간관계가 원활하지 않을 때였던 것 같다. 산과 계곡에 비유하자면 계곡의 밑바닥에 떨어졌다는 느낌이 강할 때일수록 뭔가를 바꾸고 싶은 의욕이 절실하게 솟아오른다. 하지만 이런 마음은 상당히 성가신 존재다. 언뜻 보기에 변화가 클수록 기쁨도 클 것 같지만 실제로는 정말 바라는 바가 실현되어야 만족할 수 있다. 보유한 옷을 싹 다 처분하고 새 옷으로 채워 넣는다고 해도 표면적인 변화는 일어날지언정 진정한 바람은 이루어지지 않는다. 이때 가진 것으로 생활하자고 냉정함을 찾을 수 있다면 본심을 깨달을 수 있다. 그래, 나는 사실 옷을 갖고 싶은 게 아니라 가라앉은 기분을 회복하고 싶을 뿐이야. 그러면 가지고 있는 옷을 정성스럽게 세탁하거나
곧이 조합을 바꿔보는 식으로 기분을 진정시킬 수도 있다. 갖고 있는 물건으로 생활하려면 사실 현재 상황에 만족하는 것이 필수다. 바꾸고 싶다는 기분은 지금의 상황을 개선하거나 자신을 성장시키는 에너지도 되기 때문에 중요한 면도 있지만 근본적인 해결을 생각하지 않고 쇼핑으로 발산하는 것은 안타까운 일이다. 바꾸고 싶다는 마음이 솟아날 때는 자신의 생각이나 고정관념을 다시 살펴볼 좋은 기회일 수도 있다. 우선은 있는 물건으로 지내면서 서서히 현재 상황과 마주해보자. 나도 하루하루 그런 점들을 유념하면서 지내고 있다. 정보 과잉의 시대. 요즘은 당연하다고 생각하면서 이것저것 받아들인 탓에 생활의 규모가 점점 커지는 느낌이다. 스스로 뭔가를 바꾼다는 의식이 없어도 우리를 둘러싼 상품이나 서비스가 날마다 엄청난 속도로 진화하고 있기에 에스컬레이터처럼 그저 흐름을 타기만 해도 자동으로 과잉 상태가 된다. 그런 흐름에 타고 있는 것을 모르고 지내다 보면 정보든 물건이든 과해진다. 혹시 스마트폰에 쇼핑 앱을 설치해 놓고 무심코 열어보지 않는가? 그것만으로도 평소 생활에 엄청난 양의 정보가 들어온다. 오늘의 한정 세일, 새로운 계절 아이템, 예약, 구매, 시작. 앱이 없었다면 이런 내용을 모른 채 유혹 없이 지냈을 것이다. 필요가 없는데 그냥 지나칠 수가 없어서 결국 구매 버튼을 누른다. 우리의 생활은 이런 일들로 넘쳐나고 있다. 완전히 앱에 휘둘리는 셈이다. 나는 저소비 생활을 시작하면서 이 상황이 자연스럽다고 생각하는 것 자체가 이미 과잉임을 깨달았다. 그래서 뭔가를 받아들이기보다 의식적으로 받아들이지 않는 편이 생활에 도움이 된다고 느꼈다. 이득 상품이나 포인트 2배 타이밍에 신경을 빼앗기는 것도 모두 습관 때문이다. 나도 예전에 0% 할인이라는 글자에 낚여 세일 상품을 살 뻔한 적이 있다. 예를 들어 1만 원짜리 상품이 20% 할인된 경우를 보자. 1만 원 상품 20% 할인은 2,000원 이득. 아예 구매하지 않으면 8,000원 이득. 가진 돈이 줄어들지 않는 쪽이 어디인지는 한눈에 알 수 있다. 하지만 2,000원 남는 것이 더 중요해 보여서 잘못된 선택을 하는 경우가 많다. 2,000원 남는 것보다 8,000원을 쓰지 않는 것이 이득이다. 조금 냉정하게 금액을 잠시 떠올려 보기만 해도 내가 얼마나 쓸데없는 일을 하고 있는지 살펴볼 수 있다. 일단은 아주 조금씩이라도 과도한 정보나 물건에서 벗어나는 습관을 들여보자. 나는 다음과 같이 실천하고 있다. 쇼핑하러 가는 날짜를 정해둔다. 자주 들여다보는 앱을 삭제한다. 쇼핑 사이트에 신용카드 등록을 해제한다. 모두 사소한 일이지만 하다 보면 어느새 습관이 바뀐다. 생활 규모가 과도하게 커지는 이유는 쓸데없는 일을 크게 벌려서가 아니다. 평소에 의식하지 못하는 아주 사소한 일들이 먼지처럼 쌓여서 그리 된 것이다. 그러므로 단숨에 큰 변화를 노리지 말고 자잘하게 쌓인 먼지를 닦아나가겠다는 마음가짐이 중요하다. 생활이 과해졌다는 신호는 바로 괴로움이다. 힘들다는 감각은 그만해도 된다는 신호이기도 하다. 때로는 잘 참아내기보다 떠나는 용기가 필요하다. 괴로움을 참으면 더 많은 것들을 생활에 끌어오게 된다. 마음속 괴로움을 확실히 자각하고 그것을 서서히 없애려고 노력하면 그것만으로도 생활이 심플해져서 무리 없이 정리될 것이다. 옷을 고르는 기준. 세상에는 언제
어디서든 대량의 옷이 팔리고 있다. 게다가 사무용, 평상시용, 레저용 등 용도별로 옷장을 채워나가면 무엇이 정말 필요한지 알기 어려워지고 관리는 물론 구매를 위한 탐색도 번거로워진다. 가짓수가 많으면 입기 편하리라 생각했는데 옷은 많지만 입을 옷이 없는 미스터리한 현상이 일어난다. 그래서 또 다른 옷을 산다. 예전에 나는 수많은 옷 속에서 길을 잃은 신세였다. 옷이나 가방처럼 몸에 걸치는 물품에는 다른 것들보다 자신을 한순간에 바꾸어주는 특별함을 기대하게 된다. 지금부터는 내가 옷 때문에 헤맸던 과거를 청산하기 위해 겪은 시행착오 과정을 이야기하고자 한다. 저렴한 비용으로 불편함 없이 지낼 수 있는 옷 고르기 방법에 대해 정리해 보겠다. 우선 옷과 관련되어 아무리 해도 포기할 수 없는 지점을 명확히 해둔다. 그동안 내가 옷에 돈을 낭비하면서 실패를 겪은 것도 옷에 원하는 바가 명확하지 않았기 때문이었다. 판단 기준이 생기고 나자 불만이 줄어들고 곤란한 일도 생기지 않게 되었다. 멋부리기나 트렌디한 옷차림은 과한 욕심을 내면 지갑 상태가 힘들기 때문에 여력이 있으면 하겠다고 결론 내렸더니 선택지가 좁혀졌다. 그렇다면 내가 절대 포기할 수 없는 점은 다음 세 가지다. 첫째, 관리하기 편한 옷. 둘째, 통풍이 잘 되고 움직이기 편하며 착용감이 좋은 옷. 셋째, 나에게 어울리는 옷. 특히 내게 어울려야 한다는 점을 중요하게 생각한다. 나는 옷을 고를 때 나를 바꿔주는 옷이 아니라 나에게 어울리는 옷, 즉 나의 장점을 돋보이게 해주는 옷을 중요하게 꼽는다. 예전에 아무리 옷에 돈을 써도 만족할 수 없었던 것은 패턴이나 만듦새에 공을 들인 옷이나 세련되고 기품 있는 옷처럼 순식간에 나를 멋지게 변신시켜줄 옷을 찾고 있었기 때문이었다. 돈을 들이면 들인 만큼 바뀔 수 있다는 마음으로 옷을 골랐을지도 모른다. 하지만 나의 장점을 돋보이게 해주는 옷, 다시 말해 나에게 어울리는 옷에 초점을 맞추게 되면서 옷에 대한 과도한 기대가 사라졌고 옷에 쓰는 금액도 줄었다. 마음에 드는 옷에 자신을 맞추는 것이 아니라 자신에게 맞는 옷을 고른다. 써놓고 보면 아주 평범한 말 같지만 나 자신에게 애정이 없으면 옷에 과도한 기대를 하게 된다. 내가 그리는 이상적인 모습이 본래 나의 특색과 동떨어져 있을수록 디자인이나 옷의 조합으로 상쇄할 필요가 생기기 때문에 그만큼 돈, 아이템 수, 센스가 필요해진다. 어떻게 해서든 실현하고 싶은 이상적인 모습이 있다면 어쩔 수 없지만 본래 자신의 특색에 맞는 옷을 골라야 적은 비용으로 세련된 느낌을 줄 수 있고 자신감도 생긴다. 먹을 만큼만 사서 만든다. 냉장고에 방치된 채소나 반찬을 슬슬 먹어치워야 하는데 라는 마음으로 억지로 먹는 것은 정말 힘들다. 지금 나의 식생활은 신선식품을 소비하기 위해 신경 쓰지 않고 먹고 싶은 양을 소량으로 만들기 때문에 마음이 편안하다. 집에 보관하는 식품은 멸치, 콩, 무말랭이와 말린 톳 등의 건어물이다. 계절에 따라 다르지만 일주일에 한두 번 정도 채소와 달걀, 두부와 나토를 구매해서 식단을 돌린다. 조미료는 된장, 간장, 올리브유, 식초, 소금이 있다. 마요네즈, 케첩, 국물 소스 등은 먹고 싶으면 사지만 필요한 적이 별로 없었다. 소스와 드레싱은 올리브유와 소금, 식초, 간장으로 대체할 수 있다. 조리다운 조리는 거의 하지 않고 아침이나 점심에 밥만 한다.
밥솥에 쌀, 하룻밤 물에 불린 콩, 말린 톳을 넣고 물을 넣어 섞은 뒤에 밥을 지으면 그걸로 끝이다. 거기에 된장을 뜨거운 물에 풀어 미역만 넣은 된장국과 배가 고픈 정도에 따라 두부와 계절채소, 나토, 식초에 담아 부드럽게 만든 멸치를 적당히 곁들이면 식사 준비 완료다. 남은 밥은 주먹밥으로 만들어두면 시간이 지나도 먹기 편하다. 된장국이나 조림용으로 다시마와 표고버섯을 이용해 육수를 내기도 했지만 생각보다 좋다는 느낌이 없어서 그만두었다. 하기 싫거나 귀찮은 일을 그만둔 결과가 지금의 식생활이다. 만약 정성스럽게 요리하고 싶은 기분이 들면 건어물을 하룻밤 불려서 국물을 낼 수도 있고 슬슬 건조시킨 재료를 만들거나 채소 재배를 시작해도 괜찮겠다는 생각이지만 그것은 인생 후반의 즐거움으로 좀 더 미뤄둘까 싶다. 몸의 소리를 듣는다. 식생활을 간소하게 하면서 고려한 점은 경제적인 면이 아니라 불평과 불만을 해소하는 일이었다. 식사는 무엇을 중요하게 여기느냐에 따라 음식이 전혀 달라진다. 고기가 먹고 싶은지, 채소를 좋아하는지, 맛있는 음식을 좋아하는지, 가성비를 중시하는지 등 사람마다 식사 스타일이 정말 폭넓다. 따라서 원하는 스타일을 제대로 정해두어야 내가 필요로 하는 식생활을 갖출 수 있다. 이 사실을 실감한 것은 한때 절약에 중점을 두기 위해 빵과 파스타만 먹으면서 하루를 보내다 보니 트러블을 모르던 피부에 뾰루지가 마구 생긴 적이 있었기 때문이다. 문제를 깨닫고서 밀 제품과 과자를 멀리하고 밥과 된장국으로 식단을 간소하게 바꿨더니 피부 고민이 개선되었다. 이를 계기로 밥과 된장국을 중심으로 한 식생활로 전환했고 자연스럽게 채소를 먹는 양이 늘었다. 건어물이 편리하고 맛있어서 먹고 싶어졌고 때로는 단백질도 필요할 것 같아서 생선이나 달걀을 조금 더하는 느낌으로 가고 있다. 자연스럽게 내가 먹고 싶은 재료와 음식 종류가 정해졌다. 지금은 수수께끼의 뾰루지도 거의 출현하지 않게 되었고 변비도 사라졌으며 군살도 붓기도 거의 신경 쓰이지 않을 정도가 되었다. 몸은 정말로 정직하다. 식사가 맞으면 몸도 마음도 좋아진다. 맞지 않으면 분명히 몸에 이상이 오기 마련이다. 그래서 복잡하게 머리로 생각하지 않고 몸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 식사를 정하려고 한다. 찾을 것이 없는 환경. 집의 설비에 별로 신경 쓰지 않고 물건에 관해서도 무관심해서 이런저런 여건에 구애받지 않게 되었지만 유일하게 절대로 하고 싶지 않은 일이 있다. 바로 방에서 물건을 찾는 일이다. 물건을 찾는다고 상상하기만 해도 10,000원 전철을 타는 정도의 스트레스를 느낀다. 쓰고 싶은 물건을 찾지 못해 이리저리 찾아다니는 시간은 정말로 낭비다. 집안을 다 뒤졌지만 못 찾아서 포기하고 샀더니 나왔다 라는 이야기를 종종 듣는데 시간뿐 아니라 돈도 잃는다니 얼마나 무서운 일인가. 그런 시간은 가급적 없어야 삶이 쾌적하다. 집에서 물건을 찾지 않으려고 나는 철저하게 소지품을 늘리지 않고 물건의 위치를 정해놓으려고 한다. 정리법에서 흔히 보이는 물건을 숨기는 수납도 멋있지만 따라하고 싶은 마음은 없다. 실용적인 면을 생각하면 집어넣지 않는 편이 사용하기 편하기 때문이다. 라벨을 만들거나 카테고리별로 구분을 짓는 것이 제대로 된 수납일지도 모르나 애초에 범주를 나눌 정도로 물건 가짓수가 많지 않아서 사용하고 싶은 것을 바로 꺼낼 수 있는 그냥 놓기 방식을 취하고 있다.
물건을 수납한 장소를 기억하지 않아도 되고 언제든지 한눈에 보이기 때문에 공간이 뒤죽박죽되는 일도 없다. 수납법이나 아이템에 집착하기보다 동선이나 두는 방법을 조금 연구하는 것만으로도 생활이 편리해진다. 참고로 그냥 놓기 방식의 3가지 규칙은 다음과 같다. 첫째, 자주 사용하는 것은 매달아 놓는다. 둘째, 서랍이나 선반에는 칸막이를 해놓는다. 셋째, 세트로 사용하는 물건은 가까이 둔다. 이 3가지 규칙으로 취급하기만 해도 물건 찾는 일을 100% 박멸할 수 있다. 내가 절대 하고 싶지 않은 일에 완전히 손을 뗀다는 건 굉장한 행복을 준다. 하기 싫거나 귀찮다고 느끼는 일을 시급히 개선하지 않으면 무심코 방치할 수 있다. 그러니 절대 하고 싶지 않은 일을 정해놓고 바로 개선할 수 있도록 신경 쓰자. 생활의 만족도가 크게 오를 것이다. 살림을 정돈한다 라고 하면 청소나 정리를 완벽하게 해서 집안이 반짝반짝 빛나는 이미지를 떠올리는 사람이 많을 텐데 나는 그렇지 않아도 된다고 생각한다. 좋아하는 분위기나 편안함을 느끼는 공간은 사람마다 완전히 다르기 때문이다. 어질러져 있는 것이 더 편한 사람도 있고 깔끔한 공간에서 안정감을 찾는 사람도 있다. 생활감이 있으면 싫은 사람도 있고 안심이 된다는 사람도 있다. 같은 집 안이라도 받는 느낌은 정말 제각기 다르다. 정리나 청소도 나만 만족하면 된다고 여유롭게 생각하고 있다. 나는 청소나 물건 정리를 자주 하는 편이지만 단순히 방이 깨끗하면 마음이 편안해지고 기분이 밝아지기 때문이다. 오염을 방치하거나 물건을 쌓아두면 나중에 뒤처리하는 데 막대한 에너지가 들어간다. 세세하게 나누어 청소해야 노력이 덜 들고 낮은 비용으로 끝낼 수 있어 마음이 편하다. 해야 한다고 생각해서 하기 싫은데 억지로 움직이는 것만큼 힘든 일은 없다. 열심히 하고 싶다면 열심히 하는 것이 좋지만 열심히 하지 않아도 되는 방법을 진지하게 생각해 보면 재미있는 발견을 많이 할 수 있다. 이미 가진 것에 눈을 돌린다. 사람의 의식은 참으로 신기해서 이미 가진 게 많다고 생각하며 주위를 둘러보면 많다고 느껴지고 없다고 생각하면 없다고 느껴진다. 그렇다면 자신이 만족하는 쪽을 선택해야 마음도 가벼워지고 불필요한 일도 줄어든다. 물건이 많다고 생각하면서 방을 둘러보면 물건이 많게 느껴진다. 그것은 많다는 쪽에 시점을 맞춰 방을 보고 있기 때문이다. 물건이 적다고 생각하면서 보면 없는 부분만 보여서 적게 보인다. 이것은 속임수도 아니고 그저 초점을 어디에 두느냐에 따라 달라질 뿐이다. 이미 가지고 있는 것에 초점을 맞추면 되는데 그것이 안 될 때 현재 상황이 답답해지고 초조함이 생긴다. 돌발적으로 현재 나의 모습이나 생활을 뒤바꾸고 싶은 느낌은 분명 결핍 증상의 일종이다. 나 역시 예전에 자주 그랬다. 인테리어에 열중하고 싶어지거나 의류를 전부 새로 구매하고 싶어지거나 어딘가 멀리 여행을 떠나고 싶어지기도 한다. 그것으로 생활에 약간의 변화를 줄 수는 있지만 근본적으로 아무것도 변하지 않기 때문에 어느 날 다시 결핍 증상이 일어난다. 이미 가지고 있고 이미 갖추고 있음을 의식하면 초조함이나 불안함을 느낄 때 신기하게도 마음이 안정된다. 아직 아무것도 없고 전혀 갖추고 있지 않다고 느끼기 때문에 초조하거나 불안해진다. 처방은 단 하나다. 나는 이미 많은 것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을 바꾸면 된다.
이미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는 습관만 있어도 낭비가 줄어들어 자신의 페이스를 지키며 생활할 수 있다. 내려놓는 연습을 한다. 깨끗이 포기하는 것도 필요하다. 솔직히 말하자면 저소비 생활 자체가 포기와 비슷하다. 포기한다고 하면 언뜻 부정적인 의미로 생각되지만 내가 체감하기에는 완전히 반대다. 나는 자신에게, 누군가에게, 어딘가에 기대하는 것을 관두고 나서 그 이후로 무슨 일이든 잘 풀렸다. 요즘 세상은 원하는 것을 찾든 손에 넣든 조금만 더 노력하면 될 것 같다 라는 생각에 무의미하게 집착하게 되는 환경이라서 포기하기가 어려워졌다. 어떤 상품을 인터넷에서 찾아보면 추천 항목에 비슷한 상품이 뜬다. 원하는 상품이 매진되어도 금세 입고 알림을 받을 수 있다. 비슷한 상품이나 새로운 서비스가 계속해서 등장한다. 포기하게 두지 않겠다는 판매자의 강한 의지마저 느껴진다. 떠나려고 해도 붙잡는 것이 많은 세상이 되었다는 의미인지도 모른다. 그런 환경에서는 스스로 적극적으로 포기하지 않으면 점점 자신이 아닌 다른 요소에 휘둘리게 된다. 내 경험상 시급을 다툴 정도로 당장 가지고 있지 않으면 곤란한 물건이나 서비스는 일상생활에 거의 존재하지 않는다. 나는 스스로 나서서 포기하자 가지고 있는 돈도 줄지 않았고 소유물도 늘지 않았으며 심플하고 깔끔하게 살게 되었다. 그러나 포기도 앞에서 말한 멈추기처럼 평상시 연습하지 않으면 익숙하게 해낼 수 없다. 따라서 다양한 패턴으로 자신만의 포기 문장을 미리 준비해 두자. 예를 들자면 내 머릿속에는 다음과 같은 포기 문장이 있다. 필요할 때 꺼내서 보는 표현집 같은 느낌으로 꼭 활용해 보길 바란다. 행동편. 원하는 것을 얻지 못하면 일단 물러난다. 다음에 또 방문했을 때 본다. 일주일 동안 상태를 보고 나서는 신경 쓰지 않는다. 다른 가게를 돌아다니고 싶어도 삼간다. 대체할 것을 찾아다니지 말고 일단 있는다. 언어편. 집착하지 않고 기분을 전환한다. 인연이 없었어. 지금은 필요 없을지도 몰라. 정말 필요하면 손에 들어오겠지. 지금의 나와는 달랐을지도 몰라. 한마디로 밀어서 안 되면 당겨보는 작전이다. 무력을 한 번에 내려놓을 순 없겠지만 시간을 두고 점점 멀어지는 것은 가능하다. 구매가 덧셈이라면 포기는 뺄셈이다. 두 가지 계산을 모두 잘해야 저소비 생활이 순조로워진다. 한 가지 덧붙이고 싶은 말은 포기하지 않고 해야만 한다는 사고가 오히려 물건이나 그 일에 대한 강한 집착을 만들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런 경우는 이렇게 해야 해 라고 힘쓰기보다 포기하지 않아도 돼 라거나 계속 상황을 보자 라는 식으로 느슨히 생각해보면 어느새 자연스럽게 포기가 된다. 지나치게 깊이 생각하지 말고 우선 포기에 익숙해지는 것이 첫걸음이다. 책 읽기 좋은 날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안전하고 포근한 시간 보내세요. 사랑합니다.